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꽈배기 무늬의 도안을 이해하고 무늬를 내면서 떠보았어요. 이미 꽈배기 무늬 잘 만들어서 뜨시겠지만 꽈배기 바늘이 없이 무늬를 내는 방법을 알게 돼서 같이 공유해보고자 만들어 보았던 영상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꽈배기 무늬가 낭낭하게 들어간 강아지 탑다운 니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샘플로 만들어 본 옷을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는 게 아직도 어색한 저네요. 점점 나아지겠죠? 코가 5개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옷이에요. 코가 4개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를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무늬도 넣어보았어요. 그간 꽈배기 뜨기를 연습해서 떠본 편물 중에 이 무늬를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도 오른쪽 위에 도안을 중간중간 노출시키면서 뜰 거예요. 그게 아무래도 다들 보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안만 보시고도 금방 뚝딱 뜨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도안을 보면서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옷이 꽈배기 무늬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작게 느껴지실지 몰라도 라지 사이즈의 옷이에요. 꽈배기 무늬가 편물을 계속 꼬면서 만드는 거라 좀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큰 옷이에요. 편물을 편하게 내려놓았을 때 단면이 14cm라서 28cm지만 편물이 실제로는 더 크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크기는 몸통을 38cm라고 생각하고 뜬 옷이에요. 자세한 치수는 나중에 제가 도안을 그리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이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요. 카르도프 푼토 키즈라고 하는 실이에요. 남성모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했던 실이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실이에요. 성분 표시는 이렇고요. 아크릴 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었지만 대체적으로 아크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실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쓸 수밖에 없는 실인 것 같아요. 매장에 방문했었을 때 여러 벌 사서 주변 강아지들한테 많이 만들어 입혔었어요. 아무래도 선물로 만들어서 줄 때 가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한 볼로 다른 것을 떴었고 남은 실로 지금 옷을 뜰 거예요. 100g이 감겨 있는데 이거 정말 양 많아요. 이거 하나면 라지 사이즈를 입는 강아지들 옷도 만드실 수 있어요.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즈를 입는 애들 건 2개도 가능할 거예요. 바늘은 제가 3개를 준비했는데 이 작은 짧은 둘레 바늘도 있어요. 이 강아지 옷을 뜰 때는 이 초입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보통 이 둘레 바늘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초입 부분을 제외하고 코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코가 많아질 때는 이 바늘로 교체해 주었어요. 그래서 3.5mm 바늘로 목 끝, 팔 끝을 떠주었고요. 4mm 바늘로는 몸통을 다 뜬 거예요. 3mm 바늘 처음에는 긴 바늘로 잡아서 뜨다가 중간에 코가 어느 정도 늘어나서 이 둘레 바늘로 딱 끼워서 쓰니까 쓰기 편하더라고요. 바늘은 3개를 준비했고 코바늘이 있는 이유는 제가 코막음을 할 때 코바늘로 코막음을 했어요. 코바늘로 굳이 코막음을 안 하시고 그냥 덮어 씌워서 코막음을 하셔도 돼요. 그 쪽가위 돗바늘은 뭐 실 정리할 때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수 표식핀 적어도 1개는 필요해요. 저는 강아지 옷을 만들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1개만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콜수 표식링 4개 필요하고요. 소매 분리를 할 때 쓰이는 별도의 실 2개가 필요해요. 이 실은 저는 이 천 소재로 된 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실은 아무 종류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 보면 조금 두꺼운 실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얇은 실로도 해보니까 그런 거는 굳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두꺼운 실을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소매 분리하려고 이 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저는 계속 이 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줄자가 있어야 강아지 몸의 길이를 재서 도안 계산을 해가지고 옷을 뜨게 되겠죠. 그래서 줄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옷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사용할 실의 게이지와 정보들을 적어 주었어요. 크기는 라지 사이즈 옷을 입는 개들의 가슴 둘레 38cm이고요. 여유로 3cm를 더 주었어요. 그렇게 목 둘레, 소매 둘레, 진동 길이, 가슴 길이, 등 길이를 재보았어요. 이제 이 그림은 눈에 익숙하시죠? 가슴 길이를 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코스를 1개 늘려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무단뜨기를 위해서 홀수를 만든다고 하지만 오늘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보았어요. 길이의 게이지를 곱해서 코수와 단수를 계산하고 나머지 부위의 코수를 계산을 해보았어요. 계산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더보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계산하시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산을 다 하셨다면 꽈배기 무늬를 어떻게 만들까 도안을 만들어봐요. 꽈배기 모양을 어디다가 내줄 건지를 정해야 해요. 저는 등 쪽에만 무늬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등 쪽 시작코 29코에서부터 무늬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주었어요. 홀스코이기 때문에 가운데 꽈배기 무늬를 5코로 만들기로 했어요. 5코 중심으로 양쪽 12코씩 무늬가 들어가는 거예요. 꽈라고 적혀 있는 것이 꽈배기 무늬예요. 저는 처음부터 자세한 도안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세한 무늬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코수가 맞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편이에요. 시작은 29코에서 하지만 등 쪽이 마무리가 될 때는 57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57코가 됐을 때 꽈배기 무늬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무늬에 그 옆으로 더 더해서 도안을 만들면 돼요. 제가 생각해낸 무늬는 가운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무늬로 생각을 해보자면 꽈배기 규칙이 이렇게 하기로 하고 나머지 코들은 겉뜨기 1개, 안뜨기 1개 이런 식으로 더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소매 분리를 했을 때 가슴코와 이어질 수 있는 무늬로 한 거죠. 여러분들이 꽈배기 무늬를 저처럼 하실 거라면 몇 코 차이가 안 나는 경우는 겉뜨기 1개, 안뜨기 1개 이렇게 넣어준 부분을 줄이거나 늘리시면 되고요. 코수가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은 위에 꽈배기 규칙을 더 늘리시거나 줄이시면 돼요. 이제 꽈배기 무늬를 몇 단마다 늘려줄 건지 정해놓고 진동 눌림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까지만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 외에 나머지 노트들은 제가 뜨면서 디테일하게 손을 보는 편이고요. 자, 그럼 이제 떠볼게요. 52코를 3.5mm 바늘에 만들어주세요. (52코를) 만들어 주었어요. 52코를 만들어 주었을 때 이 꼬랑지 실은 길게 안 남기셔도 돼요. 실 정리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면 돼요. 저는 코를 잡고 나니까 이만큼이 남았어요. 굳이 자르진 않고 그냥 놔둘게요. 원형 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이 코 잡아준 거를 반대편 바늘로 보내면서 저는 아직 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직 루프 방식으로 원형뜨기를 떠줄게요. 그래서 코가 꼬이지 않게 이 코를 잡아서 생긴 이 땀들이 다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둔 다음에 바로 여기서 뜨시면 돼요. 목 부분은 한 코 고무뜨기 모양으로 쭈루룩 떠줄게요. 코 고무뜨기를 쭉 떠주세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하셔서 그 목 부분 한 코 고무뜨기단을 셋업을 해줄게요. 저는 8단에서 10단 정도를 뜰 생각이에요. 첫 코 자리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표시해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매직 루프로 원형 뜨기 방식으로 쭈루룩 떠주세요. 그래서 첫 코 부분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처음 한 2단 정도? 2-3단 정도만
이 첫 코 부분에서 코가 갈라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돼요. 첫 코 이 부분이 좀 벌어지지 않게 실을 좀 잘 당겨서 떠주세요. 이렇게 저는 8단을 다 떠서 이 자리까지, 단수 표시핀까지 자리로 올게요. 지금 한 코 고무뜨기 단을 8단을 다 떠주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 다 떠주었고요. 이제 3mm 바늘로 뜨면 되고요. 3mm 바늘로 뜨면 돼요. 지금 목 부분은 단순히 지금 겉뜨기, 안뜨기, 고무단뜨기로 떠주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가슴 부분을 그냥 고무단뜨기로 계속 떠줬었어요. 근데 이제 모양을 조금 바꿔볼까 해요. 그 첫 단에서 지금 떠주는 거 자세히 따라와 보세요. 일단 가슴 부분 17코를 겉뜨기 안뜨기로 떠주세요. 열일곱 코를 다 떴고요. 코스 표시링을 하나 꽂아서 가슴 부분 구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팔 부분이 코가 3코예요. 근데 이 팔 부분은 전부 다 겉뜨기로만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이제 코를 늘리는데 겉뜨기를 하나 해주고 코를 늘릴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겉뜨기 하나씩 해주고 그 사이에다가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해주고 코 늘리는 거 MIL, MIR로 각각 위치에 맞게 코를 늘려주세요. 그래서 하나 늘렸고요. 가운데 한 코 떠주고 지금 이거 한 코까지가 3코잖아요. 그러면 이 겉뜨기 하나가 있을 때 또 겉뜨기로 코를 늘려주세요. 이렇게 코를 늘리고 또 이 코스 표시링을 준비해 주시고 한 개 마저 떠주시고 이걸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마커하고 이 마커 사이는 이 팔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시작은 3코였는데 제가 이제 양쪽에서 한 코씩 늘리면서 5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편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겉뜨기 코 하나 사이에서 코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등 부분은 달라요. 등 부분은 이 마커를 표식링을 넘기자마자 바로 코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뒷판은 뭐 단순히 뭐 고무단뜨기라든지 겉뜨기 모양이 아니라 꽈배기 모양이 지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제 오른쪽 위에도 이거를 올려놓긴 할 건데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꽈배기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꽈배기 모양이 이 안뜨기 2개까지가 29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29코예요. 그러면 저희가 뒷판 29코 정했던 거는 안뜨기 2개, 꽈배기 4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루 꽈배기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한 코를 늘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서 57코로 늘어나는 부분에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29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여기 여기서부터 코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총 몇 코죠? 14코를 한쪽에서 14코, 이쪽에서 14코씩 늘려주는데 늘리는 순서는 이 순서예요. 그러면 안뜨기 2개까지 저희가 뜨고 겉뜨기 차례죠. 겉뜨기 2개니까 겉뜨기 한 코씩 늘리니까 겉뜨기 하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단에서는 늘릴 때 겉뜨기 코 하나를 늘려주면 되고 그 다음번에 늘릴 때도 겉뜨기. 근데 세 번째 늘릴 때는 안뜨기로 늘리는 거. 이런 순으로 내가 겉뜨기로 늘려야 되는지 안뜨기로 늘려야 되는지는 처음에 도안 작업을 할 때 이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또 꽈배기죠. 꽈배기 무늬는 겉뜨기 모양이라고 했어요. 꽈배기 무늬는 겉뜨기로 뜨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앞에 꽈배기 무늬 만들 때 꽈배기는 겉뜨기로 뜨면서 좀 볼록하게 위로 올라오는 무늬라고 했어요. 그러면 꽈배기 무늬도 그냥 겉뜨기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코를 늘리면서 꽈배기 무늬를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꽈배기 무늬 만드는 방법은 꽈배기 코는 겉뜨기 4개가 만들어졌을 때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코를 겉뜨기 4개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때 만들면 돼요. 일단 순서는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순서대로 코를 진동 늘리면서 그 모양대로 늘려주는 거. 등 부분은 그렇게 모양대로 늘려줘야 된다는 거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미 제가 이제 영상 속에서 소매 늘림, 등 늘림 이런 거는 많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항상 같은 모양대로 제가 코를 늘렸거든요. 근데 지금 팔 부분은 무조건 겉뜨기로 늘리지만 등 부분은 꽈배기 무늬 때문에 겉뜨기로 늘리는지 안뜨기로 늘리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도안을 꼭 확인해 주시면서 코를 늘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꽈배기 모양도 저는 이렇게 게이지가 나와서 이런 무늬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뭐 엑스라이즈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스몰 사이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무늬를 늘릴 때 어떤 방식으로 무늬를 늘리냐면 제가 규칙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거는 다 확인을 했고요. 규칙은 이래요. 제가 이미 샘플로 작업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정한 이 옷의 규칙은 제일 가운데 부분은 코가 5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예요. 여기 오른쪽에 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가운데는 코가 5개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이고 양 사이드로 안뜨기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겉뜨기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꽈배기가 하나 있으면 그냥 단순히 겉뜨기 모양이 있고요. 꽈배기 있으면 겉뜨기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꽈배기나 겉뜨기 어찌됐건 겉뜨기로 떠진 그 사이사이에는 안뜨기 2코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코가 만약에 더 적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코가 작아서 겉뜨기 여기 이만큼 코가 없어질 수는 있어도 이 가운데는 유지해줘야 되고요. 뭐 저보다 코가 작아서 무늬가 없어지는 거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저보다 만약에 코를 사이즈가 커지면서 더 많이 잡아줘야 돼요. 아니면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코수가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는 꼭 가운데 5코 꽈배기 넣어주시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보다 코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뭐 꽈배기라든지 겉뜨기라든지 이런 거를 더 집어넣으셔서 규칙대로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 변동에 따른 꽈배기 무늬 넣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규칙을 정하는 게 제일 가운데에 있는 꽈배기 5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는 제가 10단마다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양옆에 있는 꽈배기 무늬는 제가 8단마다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6단마다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이런 규칙을 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이 꽈배기가 들어가는 이 무늬들을 전부 다 같은 단마다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게 가운데 꽈배기가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 6단마다 내지는 8단마다 꽈배기 무늬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꽈배기 단수에 따른 그런 꽈배기 모양도 보여드릴 겸 저는 뭐 6단마다 늘리고 8단마다 늘리고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겉뜨기 한 개로 진동 늘림을 하면서 꽈배기 도안에 그려진 대로 겉뜨기, 안뜨기 모양대로 떠주세요. 꽈배기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겉뜨기로 뜨면 돼요.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만들지 않고 2단을 진동 늘림을 해주면서 떠주세요. 그리고 3단에서 진동 늘림을 하면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꽈배기 바늘 없이 꽈배기 무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오로지 대바늘로만 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코, 그 옆에 세 번째, 네 번째 코를 대바늘로 뒤로 이렇게 찔러서 코를 걸어요. 그래서 쭈루루 바늘 끝으로 가지고 와서 코를 빠뜨린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다시 왼쪽 대바늘에 탁 껴서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1, 2와 3, 4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채로 겉뜨기로 4코를 떠주는 거죠. 그러면 3, 4, 1, 2 순으로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떠주고요. 그 다음에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는 빨리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코가 5개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를 만든다고 했어요. 보통 꽈배기 무늬는 뭐 3개, 3개, 4개, 4개, 2개, 2개, 하나로 총 다 짝수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무늬를 어떻게 내줄 거냐면 이 가운데 안뜨기가 하나 있죠. 이걸 포함해서 3, 4, 5번을 대바늘 뒤에서 찔러줄게요. 3, 4, 5를 대바늘 뒤로 이렇게 3코를 찔러 주신 다음에 코를 쭉 빼서 1, 2번을 빠뜨린 다음에 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5, 4, 3순으로 꽂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3, 4, 5, 1, 2순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3, 4는 겉뜨기, 5는 안뜨기, 가운데를 안뜨기로 떠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2코는 겉뜨기로 떠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꽈배기 무늬가 뒤바뀌었지만 양 끝은 겉뜨기고 가운데는 안뜨기 무늬로 떠준 거예요. 그러셨으면 다시 반대쪽 똑같이 또 떠줄게요. 그래서 이 가운데 모양 내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꽈배기 무늬 자리예요. 4코로 이루어진 꽈배기 무늬 자리. 저는 다 같은 방향으로 꽈배기 무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똑같이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진동 눌림을 다 해주면 돼요. 팔 부분은 진동 눌림만 해주고 등 부분은 진동 눌림 하면서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구분을 해줘요.
지금 6번을 늘려주었어요. 6단을 뜨면서 6번을 늘려주었고, 지금 이쪽 등 부분에서 양 끝으로 6코가 지금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하고 2단마다 한 번씩 늘리는 거를 이제 8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등 쪽 코가 겉뜨기 2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례가 코가 4개가 만들어지면서 꽈배기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코가 4개가 다 되고 나면 그때 꽈배기를 만들어 줄게요. 계속 코를 늘리면서 진행해 주세요. 지금 2단에 한 번씩 늘리는 거를 지금 2번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단째 떠주었고, 지금 이제 그렇게 3번째 늘리고 있는 단이에요.
중간에 한 번씩 늘리는 거를 지금 3번째 해줄 때 저희가 등판에 꽈배기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팔 부분 다 늘려주었고 등 부분 늘려줄 차례예요. 지금 겉뜨기 4개를 다 늘렸기 때문에 안뜨기로 코를 늘려주세요. 그래서 안뜨기로 늘리고 보니까 코 4개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다 똑같은 방향으로 코를 늘릴 거기 때문에 똑같이 코를 늘려줄게요. 그래서 코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고 겉뜨기 안뜨기를 또 떠주세요. 뜨고 보니까 이번 그 사이드에 있는 꽈배기 무늬도 8단을 다 떠주었기 때문에 지금 또 꽈배기 무늬를 한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8단마다 무늬를 만들 거고, 아까 방금 이 마커 옆에서 만든 거는 6단마다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쭈루룩 떠주시다가 이 가운데 부분은 2단을 더 떠야겠죠. 그러면 얘가 8단마다 만드는 건데 지금 만들었으니까 이 가운데 무늬는 이렇게 한번 뜨고 코 늘림 없이 한 단 더 뜨는 것까지 떠주고 그 다음번 코를 늘리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순서에 맞춰서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도 되고, 만약에 다 같은 단마다 꽈배기 무늬를 만드셨다고 하시면 그 단에서 전부 다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꽈배기 무늬는 굉장히 이제 쉬운 기본 꽈배기 무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쪽 꽈배기 무늬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바늘을 이 실 코 뒤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코를 순서를 옮겨서 뜬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 연습이 필요해요. 끝쪽에서 코 4개의 꽈배기 무늬 만들어주세요. 이 왼쪽 끝에서는 꽈배기 무늬를 만들어주고 안뜨기로 코를 늘리면 돼요. 그래서 도안만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꽈배기 무늬가 막 잔뜩 들어간 그런 도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무늬들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겉으로는 복잡해 보여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게 뭐 겉뜨기, 안뜨기, 꽈배기 이런 식으로만 표시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를 늘렸으니까 그 다음 단에서는 코 늘림 없이 떠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에서 코를 늘리면서 뜨는데 제가 이 등 부분이 시작하는 이 마커까지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제 등 부분 늘려줄 차례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한 단에 한 번씩 6번 늘려주었고요. 지금 두 단에 한 번씩 늘리는 거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늘리면서 이제 등 부분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왜냐면 등 부분이 지금 꽈배기 무늬 때문에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계속 코를 늘려주면서 안뜨기 겉뜨기로 모양에 맞춰서 늘려주면서 뜨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안뜨기로 늘릴 차례라서 안뜨기로 늘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꽈배기는 뭐 방금 그 전에서 늘렸기 때문에 늘려주진 않고요. 지금 가운데 부분이 10단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늘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으로 돌아왔어요. 가운데 코가 처음에 꽈배기를 만들었을 때 이 앞에 거 2개랑 뒤에 거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제가 꽈배기를 만들었잖아요. 뒤에 거 3개를 반을 뒤에서 찔러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코를 빼가지고 이렇게 코를 옮겼어요. 그러면 코 순서가 원래 제가 이렇게 뒤집어주기 전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3, 4, 5, 1, 2번 순서가 돼요. 제가 이렇게 코를 이렇게 3개랑 이렇게 2개 있는 거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뜨기였어요. 근데 순서가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겉뜨기고 안뜨기고 겉뜨기 2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안뜨기 자리가. 왜냐면 코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자리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코를 바꿔가지고 겉뜨기 2개, 안뜨기 하나, 겉뜨기 2개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꽈배기 무늬를 한 번 더 만들었으니까 계속 진동 늘림 하면서 안뜨기, 겉뜨기 모양대로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코가 제가 이제 2단째부터 늘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표시펜을 꽂았거든요. 이게 총 16개가 됐을 때 제가 그렇게 늘리는 걸 8번을 하면 16단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동 늘림을 싹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어차피 진동 눌림 하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옷 스타일들이 진동 눌림 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걸 계속 하시면서 꽈배기 무늬만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코를 늘리실 때 안뜨기로 늘리는지 겉뜨기로 늘리는지 계속 확인하셔가지고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2코 고무뜨기 단 니트 옷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떠보셨다면은 이렇게 늘리시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진동 늘림을 다 해가지고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진동 늘림이 다 끝나면 이제 소매 분리를 하면서 몸통 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늘려주세요.
지금 제가 이 끝에 늘리는 부분에 보면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언뜻 보면 고무단 뜨기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가슴 부분에서 지금 한 단은 뭐 겉뜨기, 안뜨기처럼 뜨고 그 다음 단은 다시 겉뜨기로 뜨고 있잖아요. 이 모양으로 지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단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소매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하면서 코를 다 싹 빼잖아요. 그러면 이 등 부분 끝하고 가슴 부분하고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코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겉뜨기 안뜨기로 떴다면 그 다음 단에서는 이 가슴단처럼 다 겉뜨기로만 쭉 떠주시면 돼요. 그거를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진동 늘림이 다 끝났어요. 진동 늘림을 다 해주고 나면요, 코수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슴 코는 17코로 바뀌지 않았고요. 두 팔 같은 경우는 31코씩이에요. 31코씩이고 이 등 같은 경우는 57코가 다 되죠. 최종 코가 지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진동 늘림을 하면서 떠준 길이는 이제 22단, 계산한 거대로 22단을 다 떠주시면 돼요. 소매 분리를 하기 전에 가슴 부분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가슴 부분만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줄게요. 이게 아무래도 라지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단을 그렇게 떠줄게요. 가슴 부분만요. 가슴 부분만 뜰 때는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가슴 부분이 이렇게 진행할 때는 한 코 고무뜨기로, 겉뜨기 안뜨기로 계속 떠주시고요. 이제 뒤집어서는 안뜨기로만 떠주면 돼요. 저는 가슴 부분을 4단을 더 떠주었어요. 그러면 원래 원형뜨기 진행하는 방향대로 편물을 뜨면서 이제 소매 분리를 해줄게요. 가슴 부분은 한 코 고무뜨기 단 유지하면서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고, 여기 이제 코수 표식링을 다 빼주면서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31코를 이 별실에 다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 주었으면 코가 빠지지 않게 실을 묶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원형뜨기로 뜨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저는 지금 개가 없지만, 모델이 없지만 모델이 옆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입혀보시면서 옷을 뜨잖아요. 이렇게 자꾸 옷을 입혀봤을 때 조금 작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뜨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꽈배기 무늬가 들어갔기 때문에 편물이 좀 더 오므라들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입히면 너무 작을 것 같다 싶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원형뜨기로 바로 입지 말고요. 이 오른쪽 바늘에 가마코를 2개 정도 감아주세요. 짝수로 감아주세요. 저는 작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2개만 감아줄게요. 원래 제가 옷을 만들 때는 겨드랑이 코를 계산을 해서 옷을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부분은 가마코를 빼고 겨드랑이 코를 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겨드랑이 코를 좀 몇 개 더 집어넣어 준다면 아무래도 이 가슴 둘레가 커지겠죠. 저희가 팔을 다 분리를 하고 나서 가슴 코와 등 코를 합친 게 지금 가슴 둘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 둘레의 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옷에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2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근데 자꾸 입혀봤을 때 작지 않다면 이 가마코 2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마코 2개를 해준 상태에서 이 등 부분에 첫 코를 떠 내려갈게요. 이렇게 해서 등에 있는 코스를 그대로 떠주고 또 소매 분리까지 해줄게요. 소매 분리까지 하면 거의 강아지 옷은 거의 다 떴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다 끝난 거죠. 계속 이제 원형뜨기로 코 늘리고 줄이는 거 없이 그 겉뜨기 안뜨기 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뜨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뒤에 모양이 나오지 않고 티셔츠처럼 그냥 후드티가 맨투맨 티셔츠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을 낼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샘플로 뜬 거라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딱 잘라버렸는데, 약간만 사선이 들어가게끔, 약간만 등만 조금 덮을 수 있는 그런 옷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버리는 이유는 개들은 어차피 다 가슴으로 체온 조절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부분을 다 덮는 용도라면 이 등 부분은 그냥 패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뒤에 모양을 내진 않으려고요. 이렇게 소리 그만하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꽈배기 모양 만들 차례가 와서 가운데 꽈배기 모양도 만들어주면서 떠주세요.
가슴코를 연결해서 원형뜨기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코수 변동 없이 계속 떠주세요. 가슴 부분 무늬를 두 단마다 해주시고 등 부분의 꽈배기 무늬도 단수에 맞춰서 내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시면 돼요. 수컷인 경우는 길이를 많이 길지 않게 해주시고 암컷인 경우는 충분히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등 끝부분 모양 내는 것과 마무리 짓는 것 그리고 소매 마무리하는 것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까지 원하는 길이만큼 떠주세요. 저는 6에서 7cm 정도 뜰 예정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